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한 배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포스코가 현재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기 비율인 수전 비율은 54%, 중국과 일본 경쟁사에 비해 5배나 높습니다. 지난 4년간 전력 비용도 36%나 올라 제철소 영업이익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원가 경쟁력도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효율 발전 설비를 고효율 발전 설비로 바꿔야 되면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은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포항은 청정연료 사용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석탄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를 건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고 배출량을 현재보다 줄여 환경부에 구제 방안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발전소 건립을 위해 포스코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 공사비가 1조 원이 투입되고 매년 약 90억 원의 지방세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청정연료 사용 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에 석탄을 사용한 발전소를 짓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권에 피해를 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어떤 경영 악화, 이용 창출의 도구로 석탄 화력을 이용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화력발전소 건립에는 앞으로 환경부 승인과 지자체 인허가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로서는 환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이란 점에서 지역 여론이 사업 추진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의 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이 정치적 관심사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발전소 건립에 앞서 우선 주민들의 신뢰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지지부진한 포항제철소 인접지역 재정비 사업에 포스코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재정비 사업의 현실과 야당의 제안을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만에 물길이 뚫리면서 포항운하 주변의 송도와 해도동의 재정비 사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포항시 등이 나서 1년여간 재정비 시공업체를 물색했으나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역 4개 구역에 포함된 4,400가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데다 무엇보다 포스코로 인한 환경 악화가 큰 장애였습니다. 주변에 포스코와 많은 공장들의 공해로 인하여 참 시행업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허대만 지역위원장은 포스코가 화력발전소를 건립하려면 교착 상태에 빠진 재정비 촉진 사업에 시공사로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포스코와 협력사 임직원들에게 우선 분양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화력발전 설비 교체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허 위원장은 신뢰가 우선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여론으로나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포스코 건설이 한때 사업성을 검토한 뒤 접은 적이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은 낙후지역 개발론을 내세우는 주민들의 염원과 정치권의 가세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스코는 중국 충칭에 연산 300만 톤 규모의 파이넥스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작 사업을 중국 정부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중국 충칭 강철 집단은 국제 철강 시장의 시장 변화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봄 가뭄이 심각합니다. 무더위마저 일찍 찾아와 바짝물은 파종을 못하고 있고 울진에서는 식수난이 시작됐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의 최대 식수원인 남대천이 2주일 전부터 바싹 말랐습니다. 남대천이 마르자 울진군은 2km 남쪽에 있는 왕피천에서 하루 10,000톤의 물을 남대천으로 끌어올려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피천도 수량이 크게 준 데다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과 맞물려
밤에만 제한적으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산간마을은 이미 운반급수가 시작됐습니다. 북면과 금강 송면 일부 마을은 계곡물이 말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지난 연휴 같은 때는 한 이틀 동안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식수는 길러 먹고 또 화장실에도 물을 길러다 갖다 붓는. 가뭄이 지속되면 제한급수가 불가피합니다. 이 상태로 무광우라든지 어떤 폭염이 계속 지속될 때는 한 3주 정도가 지나면 아마 단수가 예상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용순환도 심각합니다. 하천마다 양수기가 동원돼 노는 그나마 물을 가둘 수 있지만 밭작물이 문제입니다. 밭은 갈아 놓았는데 씨앗을 뿌리지 못하거나 모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도 가려야 되지, 콩도 가려야 되지, 뭐 옥수수, 좀 소, 사료, 물고기 사료 같은 거 다 가려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이러니까 한 개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밭에. 울진에는 올 들어 5월 현재까지 총 강우량이 170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0mm의 40%에 불과합니다. 기상청은 6월에도 큰 비 없이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해 가뭄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당 최고 중진회의에서 서해 5도에서 만연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남북이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의원은 꽃게 조업기를 맞아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이 340척으로 지난해보다 100척 이상 늘었으나 단속은 역부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마련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공동 대응하고 경색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꽁꽁 얼어붙었던 대구와 경북의 소비 심리가 올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데는 이른 더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높은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까슬까슬한 인견 이불과 대자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선풍기와 빙수기 같은 여름용품도 일찌감치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점점보다 빠른 더위로 인해서 풍긴견, 대자리류, 그다음 선풍기, 빙수기 등이 더위 쫓는 상품들에서 전년보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따른 매출 변화가 두드러져 경기의 척도라고 불리는 남성복 매출도 지난해보다 20% 늘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여파로 주춤했던 야외 활동이 올해는 활발해지면서 이 골프나 스포츠용품 매출도 지난해보다 15% 정도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대구 경북 지역 소비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에 비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포럼 같은 국제 행사가 열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들이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제 행사라든지 그 나들이 행사 등에 따른 대내외 그 관광객의 유입이 증대로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도 외국인 그 관광객들이 방문이 늘어나면서 또 3호선 개통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의 요인도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협력업체인 포항의 명재산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어제 포항 명재산업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재무자료와 거래 내역, 컴퓨터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재산업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을 받아 토목공사와 아스콘 도로 포장을 하는 중소업체로 지난 2011년 청송 성덕댐 공사 때 포스코건설이 맡은 댐 주변 도로 공사를 일부 시공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추격해온 경찰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36살 이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10분쯤 포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약 5km를 달아난 뒤 붙잡히자 경찰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입니다. 또 이 씨의 후배 35살 윤모 씨는 이 씨가 잡혀있는 파출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을 밀치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46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경주시 외동읍의 한 상가 건물을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이달부터 최근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입니다. 경찰은 게임기 30대와 현금 180여만 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불법 게임장 단속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5분쯤 영덕군 병곡면 사천리의 돼지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돈사 5개 동과 2천여 마리의 돼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6분쯤에는 영덕군 영덕읍 오보리항에 정박 중이던 2.9톤급 소형 유자망어선에서 불이 나 선체가 전소되면서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건조한 지 20년이 지난 어선 내 전선이 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오늘 경주 교원 드림센터에서 상생 발전을 위한 화합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양측 의원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은 상임위원회별로 6개 팀을 구성해 화합 기둥 세우기와 피구 등을 하며 신선을 다졌습니다. 이어 자리를 옮겨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갖고 상호 교류를 확대를 통해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졌지만 고온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 되찾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떨어졌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다만 경주는 낮 기온이 여전히 32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지겠는데요. 수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3도, 포항 16도, 경주 1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포항 24도, 경주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5도, 독도 14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잠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상북도 협의회는 오늘 독도에서 시군협의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일본의 독도만행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손도장이 새겨진 대형 현수막에 참석자 전원이 항일 독립투사의 심정으로 손도장을 찍으며 국토 수호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오늘 장애인 복지 승합 차량 한 대를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포항시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증했습니다. 경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2월 포항제철소가 기탁한 이웃돕기 성금 2,500만 원으로 차량을 구입했고 이번 차량 지원으로 포항 북부 지역 장애인들의 교통복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도 내 각 시군이 지난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간 합의에 의해 토지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